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금처럼 일본의 눈치만 살피면서 검증 신용만 하다가 우리 또한 오염수 테러, 방사능 테러의 공범이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부는 오염수를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부경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깨끗한 물이면 너부터 마셔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옛날 사드 괴담이나 광우병 괴담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의 영역을 정치가 오염을 시켜가지고 정서로서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게 해서는 저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의 결벽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의혹을 부풀려서 여론 재판으로 간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신 거죠? 네, 저는 돈 준 사실이 없습니다. 네, 전달한 사실이 없고.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백관장,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조금 전에 히로시마에 도착을 했잖아요. 오늘 저녁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하고 만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일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서 추모할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의 동반 참배는 처음인데요.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이 동폭 피해자를 먼저 만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양국이 과거의 문도 닫지 않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방일을 앞두고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대립을 해왔잖아요.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21일에 시찰단을 파견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현장 시찰단을 5박 6일 동안 파견해서 오염수 정화와 방류 시설을 점검합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이 단장으로 시찰단을 이끌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방사선 분야 전문가인 영국의 앨리슨 교수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후쿠시마 물 1리터가 있다면 바로 마시겠다고 말해서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좋습니다. 관련 소식은 저희가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한 거죠. 네, 맞습니다. 돈 봉투 의혹 이후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국회의원 조사는 오늘이 처음인데요. 이 의원은 재차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제가 민주당이라고 그랬는데 맞서 탈당했으니까 무소속이 맞네요. 네, 백반장이 맞아요. 제가 백반장이 제대로 얘기했는데. 네, 자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이제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잖아요. 네. 오늘 김남국 의원이 보유해서 논란이 일었던 위믹스의 발행사, 그러니까 위메이드 본사를 방문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은 위메이드 본사를 방문해서 회의를 열고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전혀 몰랐고 김 의원의 거래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말했는데요. 김 의원이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답답함을 토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들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왜 쳐다봐요? 저를 부르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류 실장, 박마커 유체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류 실장이 특히 좋아하는 금요일입니다. 저는 월요일을 좋아한다고. 알았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그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회원분들의 의견을 챙길 예정인데요. 네.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응답하라 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시찰단이 오는 21일 일본에 파견됩니다. 오늘은 우리 시찰단에 여러분이 바라는 성과에 대한 의견을 나눠볼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치권의 공방은 아주 뜨거운 상황인데요. 정회원분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로 떠났습니다. 조금 전에 도착했다는 속보가 나왔죠.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도 연달아 잡혀 있는데요. 그중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도 만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협의를 마치고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금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원폭 피해자 면담, 현장 점검 이틀, 돈 세면서 받나, 사회로부터 격리, 표절 아니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일본 히로시마로 떠났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다정의 톡파원도 같이 출동합니다. 조금 전 히로시마에 도착한 윤 대통령, 먼저 호주, 베트남 정상과 회담을 하고요. 저녁에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만납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한일 양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한편으로 과거사 문제도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문도 닫지 않고 해결해 나가겠다. 역시나 같은 의미에서 한일 정상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공동 참배할 계획인데요. 이 히로시마 원폭,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연달아 원자폭탄을 투하한 사건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죠.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립니다. 피해를 입은 게 다 시민들, 국민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피폭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는 강제 동원 등으로 일본에 건너갔던 우리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피해자 5만 명, 그중 사망자는 무려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배 일정, 기시다 총리의 지난번 개인적 유감 표명에 이어 한 발 더 나아간 행보로 우리 당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하지만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명확한 메시지를 내기 위한 빌드업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누는 공동 성명이 도출될 예정인데요. 둘 다 미국의 표현에 따르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꾀하고 있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툭하면 우크라이나의 핵 버튼을 누르겠다고 협박 중인데요. 실제 지난 13일에는 우크라이나 서부 탄약고 파괴 현장에서 이렇게 거대한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면서 핵을 썼다, 주변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G7의 중러 견제, 핵심은 핵 군축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실제 조금 전 G7 전면 철수 없이 평화는 없다면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We stand up for shared values, including supporting brave people in Ukraine as they defend their sovereign territory and holding Russia accountable for its new aggression.
여기에 힘을 실기 위해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21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G7 정상들을 이끌고 오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원폭 자료관도 방문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번 G7 정상회의를 히로시마에서 여는 이유가 한층 더 뚜렷해지죠. 그리고 핵하면 떠오르는 국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렇게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채무 불이행 폭풍 전야인 미국 국내 사정 때문에 한미일 정상회담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이 자리에서는 모두 북핵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연 두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민 이후에 개최되는 것으로 그간 더욱 단단해진 한미, 한일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영내 공급망 불안정, 그리고 에너지 위기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여 한미일 협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 픽은 현장 점검 이틀입니다. 원픽에 이어 일본의 또 다른 빌드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G7 정상회의, 일본의 진짜 목적은 국제사회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지지를 받는 데 있다는 분석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 후쿠시마현 차원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 G7 정상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을 활짝 열어둔 겁니다. 政府においては各国要人の食事に県産食材などを活用するほか、海外の報道関係者の取材拠点となる国際メディアセンターにおいて福島県のお酒や加工食品などを提供すると伺っています。 설마 정말로 올리겠느냐는 국내 정치권 반응도 나오지만요. 후쿠시마현은 이미 정상회의에 제공될 것이라면서 이 우유과자와 구슬 양갱, 또 탄산수, 복숭아 음료수의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결국 후쿠시마산 식재료, 더 나아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싶어서일 텐데요. 이렇게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국제행사에 올리는 일,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여권에서는 일본에서 자충수를 두는 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지금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나 이 참석하는 유럽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일본 정부에 그걸 갖다가 위험한 것을 먹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중요한 일본 정부로서도 시험대가 될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오히려 관심을 촉발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빌드업 과연 어디까지 갈지 저 울체커가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동안 잘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이런 와중에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 시찰단의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오는 21일에서 26일 5박 6일 동안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찰단 21명이 파견됩니다.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 사항을 도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 일정을 들여다보면요. 20일 도쿄전력, 일본 경제산업성과의 기술회의, 그리고 23일이랑 24일에는 이 알프스 장비 등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 점검, 그리고 25일에는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또 한 번의 기술회의가 진행됩니다. 이 살펴볼 현장이 많아서 5박 6일로 잡았다는 설명이 무색하게 앞뒤 하루씩은 이 오가는 시간 때문에 일정이 없고요. 실제 현장 점검은 이틀뿐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 평가하기 위해 꾸렸다는 민간 전문가 포함 자문 그룹은 현장에 함께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실무할 때는 저희 쪽에서 민간 전문가들 참여하는 부분을 일본 측과 협의를 했고, 다음에 일측에서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라든지 고려를 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안전성을 가장 정확히 판단해 볼 수 있는 시료 채취도 결국 이미 해둔 것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한 것으로 가름하는 걸로 최종 정리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시찰단을 결국 오염수 방류를 위한 일본의 빌드업 중 하나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거죠. 정밀한 분석이라는 게 지금 1년여 진행됐던 IAEA 보고서가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 보고서 안에 이제 한국분이 들어가 계시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이번에 시찰단은 일종의 그 한일 정상 이후에 일종의 덤? 그러니까 오셔서 보시고 좀 안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지 거기서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기대를 안 해요. 따라서 우리가 이번 시찰을 협의하고 파견하는 과정에서도 일본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프레임을 밀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데요. 검증단과 오염수, 용어부터 명확하게 밀고 나갔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관여를 해서 우리의 프레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매뉴얼을 놓고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시찰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오염수라는 용어를 분명히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시찰이 아니라 검증단이 간다. 이렇게 해서 검증하러 가는 거지. 하지만 그 프레임을 흐트러뜨리는 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당 차원에서 만든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 있으면 마실 수 있다고 말한 이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초청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 주제부터가 방사능 공포 괴담과 후쿠시마입니다. 괴담에는 과학이 특효약입니다. 정치가 과학을 오염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또 어민들이 받게 됩니다. 정치가 과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와 정당과는 무관한 세계적인 과학자의 말씀으로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아예 시음 행사를 열라는 비아냥도 나왔는데요. 이 시찰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말아달라는 우리 당국, 시찰 일정 내내 일본 측과 일정 부분 밀고 당기기는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당에서도 키는 우리 시찰단이 지도록 뒷받침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오염수 시음 행사라도 하십시오. 검증도 없이 오염수 방류가 실행된다면 역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오염정부, 오염정당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번째 픽은 돈 세면서 받나로 가져왔습니다. 2020년 사업가 박모 씨에게 각종 이권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오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언급했던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조작된 녹취라고 주장했습니다. 돈봉투 소리 조작, 그 얘기하는 거죠. 정치 검찰은 부정한 돈 받으면서 돈 세서 받습니까? 이건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입니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 확실하게 밝힐 것입니다. 안 들린 걸 들린다고 하면 그건 조작 아니에요? 네, 다음 픽은 사회로부터 격리로 가져왔습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잔혹하게 살해했으며 범행 뒤에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유지한 점을 모두 꼬집었는데요. 인면수심에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수 있을 만큼 잔혹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유족은 선고 직후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면서 울먹였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표절 아니다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 동요 상어가족의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2019년 미국 작곡가 조니 올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본인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면서 우리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이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 동요를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는 게 핵심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새로운 창작 요소가 부과한 이 2차 저작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오늘 똑같이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G7 정상회의를 위해서 히로시마에 도착을 했고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을 점검할 우리 시찰단 계획도 이제 오늘 발표가 됐죠. 시찰단이 21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정확하게 어떤 인물들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네, 먼저 아까 유채커가 말한 것처럼 단장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맡았습니다. 그 밖에 오염수 방류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방사능 전문가 1명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담당자 개개인이 누구누구인지를 꼭 지금 시점에 말씀드리는 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서 큰 불편함 없이 심적으로 활동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명단 자체를 지금 설명을 안 드렸고 나중에 좀 국회 협의 등 과정에서 또 추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실제 국회 요청에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후 3시에 조금 전 국무조정실로부터 시찰단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물으면서요. 아니라면 명단을 공개하라. 대통령이 간호법, 5.18 정신 헌법수록 공약을 안 지킨다고 국무조정실까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정부가 시찰 내용을 두고 그동안 협의를 계속해 왔잖아요. 결국 실효 채취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는데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대목이죠. 네, 이재명 대표는 일부 국민들께서는 이 대체 고교 수학여행 준비만큼도 준비를 못한 것 아니냐 한탄을 하고 계신다면서 정부는 오염수를 검증하겠다는 건지 구경을 하겠다는 건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정부 일각에서 실효 채취가 과도한 요구라는 말이 나온 것을 두고도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대변인 같다 이런 지적을 왜 계속 받는 것입니까? 출발도 전에 이러니까 시찰 견학조차도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우리 대한민국 시찰단이 면죄부 도장만 찍어주고 오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세금 낭비하면서 이런 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G7 정상회의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나오는 부분을 놓고 관심이 좀 높아졌잖아요. 오늘 발표하는 자리, 이제 시찰 관련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시찰단이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먹는 것이냐 이런 질문도 나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현장에 가면 당연히 현지 음식을 먹지 않겠나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그러자 이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우리 시찰 일정에서까지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올라간다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박 차장은 부가적인 것에 신경 안 쓰고 조사에 집중하도록 협조해달라는 말로 답을 가름했습니다. 네, 21일 일요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울체커가 일요일에 꼭 일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네. 월요일에 좀 잘 정리해서 좀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고른 원픽은 어떤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민간 전문가 실효 채취 노, 민주당 수학여행만도 못한 시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현직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오늘 소환됐습니다. 이 의원은 돈을 준 사실, 전달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죠. 이 의원을 시작으로 현직 의원들이 줄 소환될 걸로 보이는데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까지 유정아 실장이 함께 정리했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송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네,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성만영,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현직 의원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검찰은 이 의원이 지역 본부장들에게 전달될 정치자금 1,000만 원을 마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녹취록도 편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돈 준 사실이 없습니다.
전달한 사실이 없어요. 하나는 3월 30일경에 틀었고 하나는 5월 3일경에 틀어진 내용을 마치 하나의 연속된 일인 것처럼 묶어서 편집해서 처리한 거는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가. 네, 이 의원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돈을 주겠다 직접 말한 대목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인지는 검찰에 가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그 문제는 제가 검찰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의미가 뭔지는 소상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지겠다면서요.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 재판을 하려 한다. 이런 강한 비판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의혹을 부풀려서 여론 재판으로 단죄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은 오늘 이 의원을 수사하고 나면요. 현직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의원도 다음 주 초쯤 소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 조성 그리고 전달하는 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를 한다는 건데요. 검찰 관계자는 돈 봉투 의혹에 실체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면서 현직 의원들도 일부 특정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돈봉투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도 곧 부를 듯한데요.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싱크탱크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한 추가 자금 살포 가능성도 수사 중이죠. 연구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포맷 교체된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포착했고요. 또 증거인멸을 교사한 이른바 윗선 규명에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현직 의원과 전직 당대표의 줄 소환이 예고된 상황, 국회에서는 여야 갈등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죠. 뭘 말을 하는 거야? 아직까지 소리 지를 힘이 남으셨네요. 에?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못 줍니다. 위원장이 말 한국 했잖아. 못 줍니다. 어디 반말이야? 네, 이렇게 설전을 벌인 주인공이 바로 그 이성만 의원인데요. 민주당에서 무소속 자리로 옮긴 또 다른 사람, 바로 김남국 의원이죠. 김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은 이 돈봉투 의혹보다 오히려 더 민주당의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조국 수호에 이어서 남국 수호냐, 조국의 강이 아니라 남국의 바다에 빠진 거냐, 이런 비아냥 섞인 비판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10명 개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에 이어 남국 수호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조국의 강도 건너지 못한 민주당이 이제 남국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김 의원은 탈당으로 급한 불을 껐다 이렇게 생각했을 듯도 합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 중단이 됐죠. 공식 해명을 자제하고 검찰 수사와 이 국회 윤리특위 조사에 충실히 임하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습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김남국 의원이 지금처럼 언론에 나타나지 말고 자숙하면서 윤리 검찰 수사에 협력하는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이 소나기를 피하려 했던 걸까요? 김 의원의 사진이 포착된 곳 경기도 가평의 한 휴게소였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을 했지만 여전히 무소속 국회의원이죠. 사진이 포착된 날은 어제 5.18 기념일이었는데 의정 활동은 안 하고 왜 거기에서 등장했느냐 의문이 나왔습니다. 편안한 차림으로 어디론가 좀 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해서 온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놓고 혼자만 편한 것 같다 일침을 놨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에 쏟아진 관심의 정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은 아니죠. 어지간한 대선 후보도 그렇게는 기사가 안 납니다. 거의 이준석 대표가 자맹할 때급의 관심도다.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도 그 정도로 높은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관심이거든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 가상자산 재산 신고에 포함을 하고 국회의원들의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가상자산 전수조사 범위를 고위공직자 전체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코인 전수조사 합시다. 윤석열, 김건희 등 대통령실,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 싹 다 깝시다. 전수조사 합시다. 저부터 자진 공개합니다. 저는 코인 단 한 번도 안 했고 단 한 푼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나는 없다, 이런 주장도 덧붙인 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가상자산 보유조사 범위를 넓히자는 주장은 이 김남국 코인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김 의원의 코인 보유 상황에 대해서 비도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앞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도덕주의가 너무 강하다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던 양이원영 의원입니다. 이 발언은 도덕적 우위보다는 통치 능력의 우월성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김 의원의 코인 투자가 도덕적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이 도덕, 시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또 많이 코인 투자를 통해서 돈을 좀 벌려고 투자를 해서 좀 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네, 지금 제기돼 있는 의문은 이 자연인 김남국의 코인 투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죠. 고위공직자이자 헌법기관이라 불리는 김남국 국회의원의 투자가 적절했느냐라는 걸 따져보는 중입니다. 양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의혹,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 재판이 이루어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60억 얘기 나오고 뭐 이거 내부 정보 이용한 거 아니냐, 뭐 뇌물 받은 거 아니냐, 굉장히 그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 재판이 막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제대로 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이게 탈당이 이루어지고 이게 막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네, 지금 양 의원의 말처럼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여론 재판이 되고 있는 것, 김 의원이 본인의 거래 내역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탓이 크죠. 당 진상조사단도 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해서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상황에서 김 의원이 낸 탈당계를 민주당이 받아줬고, 김 의원은 당에 권고한 코인 매각 권유도 아직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지는데요. 답답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오늘 김 의원의 코인 위믹스를 만든 게임사 위메이드를 직접 찾았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위믹스를 다량 보유한 경위, 그리고 내부 자료를 이용했는지 여부, P2E, 즉 돈 버는 게임 입법 로비 의혹까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요. 그런데 이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김 의원도 김 의원의 거래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에어드롭, 즉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을 무상 제공하는 건 특정인에게 큰 규모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상장 전에 할인 매수 기회를 주는 프라이빗 세일은 개인에게는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 김 의원의 주장과 같은 답변을 들은 셈입니다. 김남국 의원을 모르셨다라고 하신 거죠? 김남국 의원을 모르기도 했고요. 김남국 의원이 그런 지금 현재 언론지상에 나오는 거래를 당시 인지했냐라고 물으셨다고 제가 이해했는데 그것도 몰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에어드롭 하면서 위메이드사에서 직접 김남국 의원에게 에어드롭 하는 것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관련 내용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만 장현국 대표는 김 의원이 왜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지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국회 윤리특위 징계 시간을 끌지 말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는데요.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했던 윤희숙 전 의원이 나섰습니다. 당연히 사퇴해야죠. 저는 그러니까 아직 불법의 문제는 아직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24시간 돌아가는 코인장에 본인의 영혼이 거기 있는 분이고, 저 여의도에는 거의 알바 개념으로 와 계셨던 분인 거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또 충분하고, 이분은 과한 책임이 아니라 지금 사퇴해도 하나도 과하지 않아요. 이런 분이 저는 공직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민주당은 뒤늦게 김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에 동참을 한 상태죠. 김 의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동아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지난 16일 현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수박을 먹는 장면이 강성 지지층에게 신호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방울토마토도 좀 한번 드시고요. 수박도 한 쪼가리 드시면 네, 이 대표 팬클럽 제명인의 마을에는 이 수박, 즉 겉은 푸르지만 속은 빨간 당내 비명계를 제거하라라는 의미라는 해석이 확산이 됐습니다. 강성 지지층 등은 그래서 이 대표와 김 의원을 비판한 의원들과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서 문자 폭탄을 퍼붓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때 민주당에서는 수박 금지령이 나오기도 했었죠.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적인 여름 과일인 수박이 부정적 정치인을 상징하는 용어로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수박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으며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수박으로 공격하고 놀린다면 교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간 아름다운 과일을 부정적 정치인의 대명사로 왜곡시키는 것은 명백하게 우리말을 파괴하는 반교육적 행위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은 게임 업계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진 상태죠.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전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찰 돈봉투 의혹 시작, 현직 의원 줄 소환, 김남국 의원직 사퇴에 대해 코인 투자가 비도덕적. 네,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오늘 위믹스 코인 제작사인 위메이드를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자 정보를 활용했는지 입법 로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게 이제 진상조사단의 계획이었는데 위메이드는 김남국 의원을 모른다, 전혀 모른다, 의혹을 부인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전 경기도 판교에 있는 위메이드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위메이드 장형국 대표는 김 의원이 코인 거래 내역을 해야 한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지만요. 김 의원을 만난 적도 없고 김 의원이 코인 보유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 상장 폐지된 추가 유통량이 김 의원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회사와 거래소 간 유통량 정의 기준의 차이일 뿐이라고 로비 의혹에 선을 그었고요. 이 상장 전에 가상자산을 할인 판매하는 프라이빗 세일도 개인에게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위메이드 직원들이 국회를 방문한 적은 있다고 했는데 관련 기록은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위메이드는 관련 의혹을 다 부인한 거잖아요. 그 위메이드가 로비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한국게임협회장 위정현 중앙대 교수를 고소했다는 거죠. 네, 위메이드는 이 한국게임학회장 위정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위믹스 이익공동체 그 자극적인 단어를 사실처럼 성명서에 표기를 하고 언론기고문과 인터뷰에서 위메이드가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한 것처럼 주장을 해서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겁니다. 위 교수를 비롯한 이 한국게임협회도 오늘 토론회를 열고 게임업계에 국회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하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코인하고 B2E 확률형 아이템을 이어지는 구조가 있다는 걸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위믹스는 글로벌 비중에서 0.01% 수준입니다. 자, 이런 과연 이게 그래서 김치코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왜 문제인가? 세 번째, 운영사의 정책성. 위메이드는 게임 회사인가 코인 플러스 카지노 회사인가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교수는 위메이드를 향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학자들의 입을 기업이 이제 형사 민사 소송으로 틀어 막으려고 한 전례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라면서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 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왜 고소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하 의원이 김남국 의원의 자금 세탁 의혹을 오늘 추가로 제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 의원은 김 의원이 위믹스 36억 원어치를 출시 한 달도 안 된 클레이페이 토큰으로 교환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은 4,700만 원의 가치밖에 없어서 사실상 전액을 날린 상황인데요. 하 의원은 클레이페이의 정체는 자금 세탁 코인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클레이페이는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주가 조작 세력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클레이페이로 교환을 하면 이 세력들이 일정한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업계에선 설거지라고 한다면서 김 의원이 완벽히 자금 세탁이 된 30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이런 과정을 거친 이유,
본인 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도 폈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고 하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관련 소식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김혜영 전 의원이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는 거죠. 네, 이 김혜영 전 의원은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제명 절차에 신속히 착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이름도 생소한 코인에 거액을 투자하고 심지어 국회 회의 도중에도 빈번하게 사고 팔았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거래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선 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우선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이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의원직 제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는데 의원직 제명에 신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천하람 당협위원장인데요. 지금 단계에서 무조건 제명해야 한다고 하는 건 좀 성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선례를 만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불법성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요. 천 위원장은 로비를 받았거나 뇌물적인 사전 정보를 받았다면 당연히 제명을 해야겠지만 상임위를 하는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것만으로 의원직 제명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공식 절차에 따라서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돈봉투 의혹 현역 의원 줄소환 김남국 의원직 사퇴 공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문제를 놓고 정부 여당 그리고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5.18에 대한 존중감이 제로라며 역공을 취했는데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5월에 어머니들과 함께 민주의 문을 통과해 기념식장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2년 연속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야당에서도 이 점은 높게 평가했죠.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몽땅 5.18 행사에 가신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5.18 어머니들과 비를 맞으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모습은 입장하는 저는 모습이요.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 기념사 중에서 5월 정신은 우리 헌법 정신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될 소중한 자산 그리고 하나로 묶는 구심체 여기까지는 저는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칭찬은 딱 여기까지였는데요. 민주당이 당초 요구했던 5.18 정신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선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에선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라는 메시지를 내놨죠.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쏘아 붙이기도 했는데요. 개헌을 직접 제안했던 이재명 대표 발끈했습니다. 오히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해야 된다. 원포인트 개헌하자는 얘기에 대해서 그 주장 자체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해괴한 언사를 했습니다. 5.18에 대한 존중감이 제로 아닌가.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5.18 정신을 모독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이 했던 약속 지키라는 겁니다.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말이라고 한 국힘당 최고위원 김재원의 발언은 망언이긴 하지만 적어도 국힘당의 진짜 속내를 폭로한 발언임에 틀림없습니다. 앞에서는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뒤에선 발목 잡는 것이야말로 5.18 정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민 통합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광주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국민 통합의 길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께 한 약속이고 국민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일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주장에 힘을 보탰는데요. 돈봉투 의혹, 코인 투자 논란 등을 덮기 위해 개헌론을 제기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더욱이 총선 때 함께 국민투표를 붙이자는 건 정략적 목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총선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국민투표와 총선을 그럼 동시에 하자는 거죠? 동시에 하자는 건데 저는 그런 어떤 사항이 굉장히 저는 정략적이라 봅니다. 왜? 5.18 정신을 총선하고 같이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저는 민주당에 유리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다만 국민의힘도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자는 데는 동의했는데요. 하지만 콕 집어 5.18 정신만 넣을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민주화의 역사를 모두 망라해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5월 18일 됐다고 민주당에서 무슨 독점하듯이 이렇게 툭 이야기하고 한 것은 좀 사실 진정성이 좀 부족하다 봅니다. 그래서 5.18이라고 5.18만 넣고 또 부마민주항쟁 되면 부마민주항쟁만 강조하고 또 6월달 되면 6월항쟁 이렇게 할 겁니까? 광주 호남에만 관련 있는 이슈 가지고 개헌식이나 해야 돼? 또 이런 오히려 반발이 생기고 또 그게 어떤 지역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이어지고 혹시 그런 소모적으로 정쟁화되진 않을지에 대한 저는 걱정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개헌으로 바꿔야 할 사항들이 많으니 다른 것들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권력 구조에서 대통령 중임제로 바꿔야 된다든지 또 최근에는 또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국회의원의 어떤 불체포 특권을 또 폐지해야 된다든지 어쨌든 헌법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이러한 어떤 사항을 다 제외하고 이것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개헌이 이루어지고 나면 10년 이내에 또 새로운 개헌 논의를 촉발시키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총선, 대선 치를 때마다 계속 개헌합시다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5.18 정신 수록처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항들만 추려서 개헌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저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 가급적이면 모두 다 포함해서 우선은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키는 국가의 의무를 대폭 규정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다. 권력구조 개편같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은 추후에 따로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겁니다. 권력구조에 대한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2032년이 되면 앞으로 9년 후긴 합니다만 그때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4월에 총선이 열립니다. 오히려 그때를 목표로 삼고 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개헌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모두 동의하고 있죠. 국회에서 관련 논의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87년에 만들어 놓은 헌법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86년생인데 이제 내일 모레면 저도 40입니다. 거의 40년에 가까운 과거에 만들어 놓은 헌법을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쳐야 될 부분들 국회 헌법 개정 특위에서나 아니면 학계에서나 논의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법 72조 국민투표에 붙여 헌법 130조 국민투표에 붙여 이것은 오탈자입니다.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붙여 편지를 붙인다. 이것이 지금 표준말입니다. 국민투표에 붙여가 맞습니다. 맞춤법도 바뀌었으니 부끄러운 헌법 오탈자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헌법을 개정하자고 하면 지나친 주장일까요? 5.18 정신의 헌법 원포인트 수록.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싸울 일인가 싶습니다. 양당 원로들이 내놓은 조언으로 정치인사이드 마무리합니다. 이 기회에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5.18 전문을 수록하는 것은 물론 좀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좀 진정성이 있었는 거고. 저희 당에서도 물론 그 전문에 5.18을 넣자, 원포인트 개헌하자, 그것도 너무 좀 제가 보기엔 같은 편이지만 좀 날팍한 것 같고 그렇게 가볍게 개헌을 취급할 성질도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민주당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자고 주장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는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광훈 씨와 나눈 대화도 있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발탁한 인사들의 과거 발언들 역시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5.18에 대한 역사 왜곡과 폄훼가 여전하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과 박민식 보훈처장의 과거 발언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5.18 관련돼서 여전히 북한군 개입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발언도 한다든지 또 박민식 현 보훈처장이자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5.18 왜곡처벌법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입장 표명이 없어서 그런 점이 매우 아쉽다. 민주당이 이제 박민식 보훈처장 문제도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보훈처가 5.18을 맞아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이 논란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보훈처가 5.18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날이라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밑거름이 된 5월 정신을 잊지 않겠다는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 함께 첨부한 바로 이 사진이 문제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의 입장에서 이제 광주 시민들을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구도로 찍힌 사진인데요. 민주당은 계엄군이 5.18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계엄군의 시각으로 지금도 5.18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되고 어제야 아마 하루 동안 있었던 국민의힘의 노력에 대해서 이 보훈처장이 그냥 고춧가루를 확 뿌렸다. 어제 논란이 되니까 보훈처가 해당 사진을 내렸잖아요. 내리면서 내놓은 해명도 또 논란이 됐다는 거죠. 네, 이제 보훈처가 즉각 문제가 된 사진을 삭제를 하면서 여러 컷의 5.18 관련 사진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미래통합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목적과 의도가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 5.18 유가족이나 한 분의 시민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드신다고 하면 결코 좋은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면서 이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5.18 기념재단에서 제공받은 사진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문제가 된 사진을 지난 2019년 청와대 공식 소셜미디어에서도 사용했었던 적이 있다면서 보훈처를 옹호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게시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배경사진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는 고질병이다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된 사진은 5.18 기념재단이 보훈처에 제공한 거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썼던 사진이다 이런 해명이잖아요. 5.18 기념재단 측에서 오늘 입장을 추가로 내놨죠. 네, 5.18 기념재단 측은 보훈처에서 공문을 보내와서 사과를 해왔다면서 즉각적으로 사진을 내리는 조치를 취한 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을 보훈처에 제공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사진을 주기는 했지만 그걸 골라서 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공하진 않았고요. 보훈처에서 그걸 이제 딱 찍어서 요청을 한 거죠. 아, 이 사진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찍겠다라고 요청이 왔던 거죠.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도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사진만 하나 딱 떼내서 전면에 내건다는 것은 이를테면 이제 그 예전에 그랬더라도 당면한 현재에 있어서는 그걸 다시 재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전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잘못한 건 인정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사진을 썼었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선 달라졌어야 한다는 겁니다. 홍문표 의원이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도 이것은 불쾌한 겁니다. 네. 적절치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 영상 일부를 썼거든요. 그런데 또 이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와 지금은 또 앞으로는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 달라진 게 별로 없는 이 영상의 모습은 네. 참으로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우원 씨가 5.18 추모식에 참석을 했잖아요. 뭐 주먹밥도 만들고 그런 장면을 저희가 소개도 했었는데 전 씨의 모친이 이른바 전두환 비자금에 관해서 추가적인 증언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전두환 씨의 비자금을 추적해온 KBS의 박병길 PD가요. 전 우원 씨의 친어머니인 최모 씨의 증언을 듣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연희동 자택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를 10,000원짜리 국권 지폐가 다발로 잔뜩 쌓여 있었다면서 국권을 그냥 쓸 수 없기에 며느리들이 모여서 신권 10,000원짜리와 섞어서 재포장하는 작업을 했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벌레도 무서워하는데 억지로 그 작업을 했어야 됐다는 경험담을 생생하게 말해주었다고도 전했는데요. 앞서 전 우원 씨도 할아버지 집 침실 벽에 돈가방이 가득했다. 할머니 옷장 밑에는 지하 금고로 향하는 문이 있었다는 등의 발언을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18 수록 원포인트 개헌, 국면전환 꼼수 대 5.18 존중감 제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실수로 유리 제품 깼을 때 어떻게 버리시나요? 깨진 유리는 분리수거가 안 돼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하는데요. 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꼭 신문지나 에어캡으로 감싸서 버리셔야 합니다. 또 봉투를 수거해 가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종량제 봉투에 깨진 유리라고 크게 표시해 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파견, 여러분이 바라는 성과는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RABB님, 명분만 만들어준다고 하셨는데요. 오염수를 무작위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검사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NKSG님, AIEA의 검증 결과를 확인한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과학적인 결과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미리 예단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비전문가들의 선동에 놀아나서도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방송을 보시면서 전해주신 댓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최순호님, 시찰단 파견 이유는 일본 입장에 동조하는 것밖에 없는 듯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동민인님, 아무 문제가 없는 물이면 일본이 내수용 식수로 쓰든지 농업, 공업 용수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문제가 있으니까 바다로 버리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로 함께 소통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자유통일당 당사 개소식을 열었는데요. 국민의힘과 갈라서서 독자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 역시 이어가면서 극우 세력의 결집도 시도하고 있죠.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저런 들을 데리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야. 이념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입혀진 정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 내년 총선에서 원내 진입을 목표로 자유통일당의 당사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당사 옆에 사무실을 마련했는데요. 전 씨의 원래 목표, 국민의힘의 200석이었죠. 이래가지고 200석 하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한국교회의 목표는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 200석을 서포트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김재원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전 씨와 선을 긋기 시작했는데요. 전광훈 세력과는 완전히 선을 그어야 되고요. 네. 우리 당 미래 없어요. 우리 당 미래 없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세력과 연대한다거나 뭐 연관이 계속 지어지면 미래가 없다. 그래서 발언도 그 사람 영향력이 별로 없다, 대꾸 않겠다 이러면 안 되고 다 잘라내야 된다.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물론 전 씨도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주특기인 막말도 동원했는데요. 나는 국민의힘 정당 자체를 개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라고 말이야. 아니 다 죽은 대한민국을 가문이 살려놓으니까 지금 와서 뭐라고? 뭐 김재원이 뭐 틀렸다고? 내가 또 욕 한마디 할까요? 야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니들은 정치 붙잡고 밥 처먹고 사는 놈들이야, 이놈들아. 그럼에도 이 별 소용이 없었죠. 전 씨를 이사야로 떠받들었던 김기현 대표마저 등을 돌렸는데요. 황당무계하기 짝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 씨도 이제 플랜 B를 가동한 겁니다. 당사 개소식은 국민의힘과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고 이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4년을 다시 준비를 했더니 얼마 나왔냐? 분기점이 넘었어요. 77만 표. 할렐루야. 내가 가문 운동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77만에 3배는 늘어났어요. 전 씨의 속셈 극우 표심 결집으로 보이는데요.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폄훼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시민군이 공수부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라붙을 때 뒤에서 사살했다는 거예요. When the civic troops 자기 편을 자기들이 that they 누가 shoot their own side. 북한의 고정단첩 세력이 Shoot at their 나는 선지자로서 종교인으로 양심적으로 반드시 이것은 광주 안에 옛날부터 남로당 때부터 건국 70년 동안 존재해왔던 박헌영의 후에 고정 간첩들이 그 짓을 했다라고 하는 확신한 겁니다. 누구도 말도 못하도록 한다고 광주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고 있는데 나는 이 광주 사태 법을 UN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발언들이 아스팔트 극우 세력의 표심을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지만 네. 나는 꿋꿋하게 광주 사퇴라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극우 결집을 이제 꾀하려는 거죠. 정광훈 씨는 이제 5.18을 굉장히 폄하하면서 계속 이제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5.16 정신으로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향수가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이제 태극기 부대를 계속해서 결집해 나가겠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전 씨는 그간 태극기 부대의 광화문 집회 등을 주도하면서 극우 팬덤을 형성하기도 했죠. 이분이 자기가 주도권을 같이 쥘 수 있는 양식은 팬덤 양식, 그러니까 대중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다가가는 방법이었던 것이고 그게 먹혀들었죠. 문재인 을 반드시 끌어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대중적 팬덤 현상이 있었고 대중에게 아주 강력하게 증오와 분노와 이런 것들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님 괜히 그 말이죠. 이재명 뭐 구속시키는 척하고 그렇게 개지 쇼하지 마시고 바로 문재인부터 구속시키라고요. 바로 국가 반역죄로 구속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는 절대로 지지율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우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광훈 씨는 극우이면서 동시에 이제 팬덤적 극우 이런 게 더 위험한 것이죠. 이번에도 팬덤을 최대한 결집시켜서 몸집을 키우려는 의도일 텐데요. 총선 직전에 국민의힘과 정치적 거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죠. 이때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심산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세를 또 이렇게 결집해서 막판에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유력 정당과 또 이렇게 딜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정광훈 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법이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런 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의외의 인물도 가세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담임 목사인데요. 자유통일당 당사 개소식에 참석을 했죠. 이 자리에서 이 자유통일당 지지 선언에 가까운 발언을 내놨는데요. 주사파가 들끓고
공산주의로 빨갛게 물들어가는 이때에 이 자유통일당이 특별히 주사파를 타파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십자가 보복을 두고 나가서 공산주의 주사파를 때려잡고 복음통을 이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전 씨를 지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공산주의와 싸움에서 개신교도가 앞장을 서야 하는데 그 선봉장이 바로 전 씨라는 겁니다. 우리 선봉장으로 전 목사님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길은 예수 한국밖에 없습니다. 사실 전 씨는 신성을 모독하고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됐었죠. 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에서 이단 시비에 휘말린 적도 있었는데요.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저거는 사람이 아니래요. 날 보고 성령의 본체라 그래. 나는 이미 메시아의 나라의 왕입니다. 왕. 기독교 2000년 역사 통틀어서 정광훈만한 이단은 없다. 자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은 독생자고. 이영훈 목사, 이 한국보수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교총 대표 회장이기도 하죠. 그런 이 목사가 전 씨를 적극 지원하는 발언을 한 셈인데요. 당장 개신교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이 목사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한 말씀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많은 오해가 생겼다면서 어떤 행사가 진행된지도 모르고 갔다가 떠밀려서 이야기했다고 진땀을 뺐는데요. 또 이 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 성명을 낸 게 아니다. 제 입장은 진보와 보수 모두를 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겠죠. 이 5.18 유가족들에게는 이미 상처가 된 듯합니다. 5.18 단체는 전 씨가 설치고 다닐 수 없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저간에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걸 차단하거나 그걸 예방하기 위한 그런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 예. 또 정치권에서의 적극적인 노력, 이게 저는 필요합니다. 특히 5.18 민주화 운동을 깎아내리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공공의 장소에서 말하자면 집회나 연설 등의 방식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광훈 목사는 북한군 그 투입을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18 기념재단은 5월 단체와 더불어서 법적 검토를 거쳐서 고발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과 관련해 왜곡된 주장을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죠. 광주경찰은 전 씨에 대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5.18 사태는 북한 간첩이 주도한 이런 발언을 했고 또 헬기 사격은 없었다. 이런 5.18을 폄훼하는 또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이제 광주 북부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법을 적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오늘은 목사 전광훈 씨에게 주민해봤는데요. 5.18 유가족과 합리적인 일반 시민들의 바람, 전 씨가 더 이상 편협한 인식과 그릇된 발언으로 공론장의 건강성을 해치지 않는 것일 텐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5.18 단체 관계자의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당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애매모호하면서도 정작은 5.18을 비방하고 뭔가 부정하고 싶어 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입장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조금 전 나온 속보부터 하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는 오늘 오후 5시 50분쯤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 씨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대마, 졸피뎀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죠. 앞서 유 씨는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에서 경찰은 투입한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공범 여부 등을 캐물었습니다. 네, 유 씨는 2차 조사를 마친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요. 경찰에 할 수 있는 말들을 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지금 유 씨는 대마를 제외한 코카인 등 마약 혐의를 부인했고 프로포폴과 케타민 투약은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향정신성의학부민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아서 유 씨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입건된 지인 A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마커가 직접 취재해서 보도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SG증권발 폭락 사태 관련해서 주가 조작단 일당이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받은 통로로 한 갤러리가 지목이 됐잖아요. 검찰이 오늘 해당 갤러리를 압수수색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주가 조작 주범인 이 투자 컨설팅 업체 호환의 대표 라덕연 씨와 이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돈의 흐름을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 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갤러리와 이 갤러리 대표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습니다. 라 씨 소유의 그림 8점, 이 투자 모집책 변모 씨 소유의 그림 3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라 씨 등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이 갤러리에서 그림값으로 치르도록 하고 그림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이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라 씨 등이 통정무회 등으로 주가를 띄워서 챙긴 부당 이득을 2,642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1,321억 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수수료 창구에 대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라 씨 일당이 주가 조작으로 번 돈의 출처와 종착지를 규명할 예정인데요. 세금 포탈 의혹까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라 씨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맡겼다가 손실이 나자 라 씨에게 고가의 차량과 시계 등을 보전 명목으로 받은 투자자 진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볼까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아서 수사 중인데요.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죠. 대책위는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 조정 혐의가 2012년 12월 7일로 끝났다고 봤지만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이 사건에 대한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이 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 인수권 거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지인들의 자금을 동원해서 시세 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했는데요. 김 여사가 여기에 관여한 정황이 보이고 권 전 회장과 특혜성 증권 거래를 통해서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도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걸로 지목됐던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를 소환했다는 거죠. 네, 어제 이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자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이 씨는 이 주가 조작 초기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의뢰를 받고 시세 조종에 나선 주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씨가 이 주가 조작에 이용한 계좌 중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있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이 씨에게 이 계좌 주식 매매를 위탁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했다고 인정을 했던 바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권 전 회장으로부터 김 여사를 소개받은 경위, 또 김 여사가 주식 매매를 위탁할 때 시세 조종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23일에는 사건의 주범격인 권 전 회장을 불러서 김 여사의 가담 여부를 살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전 회장 조사 뒤에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서 여러 관계자 조사와 증거물 분석을 진행 중이라면서요. 수사 방식,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안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만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독자 세력 구축 나선 전광훈, 5.18 폄훼 발언으로 극우 결집 놀이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마커가 이달의 기자상을 받아가지고요.